자, 지난번에 그 환경 관련된 어떤 그 월페이퍼, 바탕화면이죠. 이런 걸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합성이 좀 나올 거예요. 포토샵에서 가장 합성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 마스크. 이 마스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그냥 막 쓰는 분들도 있지만, 자, 지금 이제 툴들을 하나씩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레탕귤라 마키, 네모난 선택, 그림판에도 있는, 뭐 추가적인 애는 시프트 키를 누르면, 아차, 추가적인 애는 시프트, 아니면 모르는 사람은 이거 맨날 누르면서 하고, 그리고 뺄 때는 이거, 추가 빼기 외에 나머지 교차는 큰 의미가 없죠. 중간에 겹치는 부분만 남아서 거의 쓸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는 여기다 맞춰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앞에 했던 사람이 모르고 막 이런 걸 막 눌러놓고 하면, 그리고 패더 값도 누가 20 이렇게 걸려 있으면 하다가 승질 나니. 그래서 0으로 놓고 해야 돼.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셀렉트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진짜 안 쓰는 애들 있어요. 요거는 웹 디자인 하는 사람들, 웹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시안 제작할 때 1픽셀짜리만큼만 선택이 돼요. 선택을 했어? 했어. 어디 컨트롤 더하기. 에? 잠깐만. 이거 이거 뭐 한 거야? 1픽셀만큼만 선택하는 애예요. 선택한 다음에 거기다가 빨간 색깔을 채우면 빨간 선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쓸 때는 보통 안 하죠. 지금 원본 이미지인 JPG를 열어본 상태입니다. 밑에 이 원본 이미지에다가 색깔을 채우면 원본 이미지가 그림 날아가요. 아까없죠? 이거는 레이어 만들기. 쓰레기통, 엄청 냄새나는 쓰레기통 옆에 딱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투명한 공간, 밑에 거 감춰볼게요. 이 투명한 공간 속에다가 여기서 정해놓은 컬러, 요거는 앞에 있는 foreground 컬러, 뒤에 있는 background 컬러. 영어로는, 한자로는 전경색, 배경색. 이런 어감은 좀 싫더라고요. 앞색, 뒷색. 색깔을 이제 누르면 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컬러 피커. 우리말로는 이제 꼬집어내는 거죠. 색깔 탁 꼬집어서 이런 컬러? 뭐. 나는 그 빨강 색깔, 강조하는 색깔을 빨강 색깔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만큼 채워줘봐. 여기 있는 컬러로 채우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르면서 딜리트.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작은 픽셀만큼. 그래서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춤 보면 어디 갔노?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물론 이미지랑 겹쳐서 디자인 작업하다가 어때요? 느낌이 있지? 잘 안 보이는데 조그만한 선 같은 느낌을 만들 때 이 친구를 쓰는데 너무 주목해서 보지 마세요. 얘는 세로로 보는 거예요. 뭐하게? 저 가로 했으니까 세로로도 크로스로 한번 보여줘야지. Alt 딜리트, 컨트롤 D. 가이드라인처럼 보이긴 하네요. 잘 안 씁니다. 자, 마술본과 같이 쓰고 있는 매직 원드와 퀵 셀렉션. 오브젝트 셀렉션은 최근에 생긴 거라 이용 빈도는 거의 없어요. 퀵 셀렉션은 뭐 하는 도구인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매직 원드는 지난번 보여드렸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이걸 눌러놓고, 레이어 1번 잠깐 감춰볼게요. 저기 혹시 이 이미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4번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J, 이선희의 J. 저기 잠깐 꺼주세요. 자, 이래야지 작업을 깔끔히 할 수 있고, 자, 마술봉은 보통은 이렇게 배색을 찍어서 한 방에, 톨러런스라고 하는 중요한 수치값이 있어요. 1은 거의 표시 안 나는 애, 100은 너무 많이 세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힘에도 적당히
아이 손을 꽉 잡으면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기본값은 32지만 60 정도 줘보니까 배경 제거를 현재 레이어를 확인해 보면서 딜리트를 누르면 글쎄요, 제가 여기 수치를 쓰려고 했던 부분에 커서가 머물렀었나 봐요. 얘가 여길 지우는 줄 알고 막 착각했습니다. 일리 가서 딜리트. 자, 빈 곳을 좀 찍어야 되겠네요. 예, 저런 상황이 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수치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그래서 딜리트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게 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셀렉트 되면 항상 표시가 나타나죠. 이렇게 예, 이거 보시면서 딜리트. 예,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도 좀 안 지우고 특별하게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퀵 셀렉션입니다. 퀵 셀렉션. 좀 낯선 이름이긴 한데 빠르게 선택한다. 자, 보겠습니다. 위 모양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커서 모양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커서가 지금 십자로 보이죠? 여러분 키보드 내려보세요. 캡슐락 키. 저기 시프트 위에 왼쪽에 캡슐락 키. 캡슐락 키를 누를 때 혹시 이런 조그만한 흔적이라도 조그맣게 보이면 이 퀵 셀렉션의 분 모양이 요 조그만 8픽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붓 크기를 이렇게 올려서 화면을 보면 좀 커져요. 커지게 보이죠? 이거 누르는 거예요. 박찬호 등번호네. 61번. 우연히 누른겨. 좀 커졌네? 자, 물론 이제 그림판에도 이런 도구들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이 붓 모양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붓의 크기를 또 뭐 어떻게 크게 할 것인가? 오케이. 더 크게는 안 되니 포토샵은 브러쉬를 좀 많이 이용하는데요. 자, 앞으로 봐주세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 중에 대괄호 열기와 닫기를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예, 붓을 꾹 찍어 눌러서 뭔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서해붓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쪽 괄호를 누르게 되면 작아지고요. 이 괄호를 누르게 되면 커집니다. 저기 61이니까 조금 저기 좀 더 크게 수치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이 쓸데없는 시간을 여러분 이 단축키 두 개만 알아두시면 붓은 다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는 지브러쉬까지. 저기 브러쉬는 좀 크게 좀 해봐. 저기 캡슐락 키는 십자 모양과 동그란 원형의 커서 모양을 두 개를 다르게 보여주는 거니까 다른 데 가서도 이상하면 캡슐락 키를 눌러보세요. 자, 일단 빨리 와봐. 저기 좀 더 크게 한번 해봐. 대괄호 닫기? 어때? 요 정도면 어때? 이거 좋은데? 대괄호 열기? 좀 컸으면 좋겠어. 그래, 그만.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언제 그 수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여러분 줄이시면 좋겠고요. 이 친구가 왜 이런 모양을 띄고 있냐면 사물을 좀 보겠습니다. 사물을 봤을 때 나는 빨리 선택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나마 이 배경 자체가 마술봉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지만 퀵 셀렉션의 존재감도 보여드릴게요. 붓을 적당하게 크기 맞춰주고요. 딱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훑어주세요. 어때요? 지구만 좀 빼줄까? 아니 손만 좀 부탁해. 손만? 손만 부탁해. 저 지구는 없애고 축구공 들고 있는 거 할 거야. 그래? 손만 나한테 부탁해. 자, 셀렉트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러네요. 지금은 선택되어 있는 상태네. 선택되어 있으면 셀렉트 메뉴에 디셀렉션을 꼭 누르셔서 선택을 해제해 놓고 쓰셔야 돼요. 자, 손을 찍어 보겠습니다. 엉뚱한 데 찍으면 안 돼요. 가운데 십자가 보이는 부분을 얘가 인식을 해줘요.
네가 원하는 게 손이었어? 빨리 선택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퀵 셀렉션이에요. 오케이? 막 이거는 색상이 단순했을 때 둘 다 색이 단순했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지워야지. 지우면 너무 세상이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딱딱하거나 또 무섭지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비약 카피 컨트롤 J 한번 해보죠. 예, 저 깔끔한 손 사진을 우리는 퀵 셀렉션으로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우리 합성하는 거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요 손에다가 뭘 들고 있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돈다발을 들고 있으면 비자금 논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흙을 들고 있으면 농부의 어떤 땀이 느껴지는 결실, 뭐 나달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틀릴 테니까 좋은 PNG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여드린 거에서 손 하나를, 여기 손 시리즈가 몇 개 있었죠? 돈 들고 있는 애도 있었고 몇 명 있었는데 손 시리즈의 PNG로 여러분은 이걸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지? 파일을 다른 유형으로 바꾸고 싶을 때 Save As 이걸 딱 눌러줍니다. 이 단축키는 IBM 컴퓨터에서는 다른 이름 저장하기, 다른 형식 저장하기로 많이 쓰고 있는 거라 알아두시고요. 뭘로 해주면 될까? PNG. 우리 영상 하시는 분들은 PNG 작업을 거의 주로 이 이미지, 합성한 이미지, 가공된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어디다 해줄까? 뭐 여기 뭐 전구도 있고 막 그런데 PNG가 혼자 있네요. 자, PNG 혼자 있는데 저 같이 포함시켜 볼게요. 저장. 맨 마지막에 혹시 사이즈가 좀 커질 수도 있는데 이해하겠지? 아이고, 그러면 오케이. 그냥 오케이 눌러주세요. 맨 위에 있는 옵션이니까. 자, 그러면 잘 왔는지, 잘 저장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예, 어이구, 예, PNG 이미지를 얻어냈습니다. 와, 확장자는 PNG. 자, 이렇게 이제 쓸모 있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얻어내다 보면 이 밑에 있는 원본들 중에서 분명히 쓸 애가 있고, 여기서는 이런 그림은 여러분 축구장 아니면 다른 그림 이렇게 찾으시면 여러분 많은 그런 그림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소중하게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손 둘을 모아주면 자, 이거는 잠시 뒤에 활용하는 방법 보여드리겠고, 이 이미지는 딱히 저장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장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만 얻어냈고 집에 가보로 남기고 싶으면 저장해도 돼. 오케이? 그럴 일이 아니면 그냥 X 눌러도 돼. 더 이상 뽑아올 게 없어요. No. 자,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결과물인데 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세이브를 해놓고 이 X 버튼 누르는 것보다는 컨트롤 W가 좀 빠르십니다. 여기 있는데 컨트롤 W. 자, 아까 PNG만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 손지급. 자, 이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개념이 있는데 PNG에서는 빈 공백이 있으면 이미지가 부풀어 나오거든요. 이미지의 트림을 이용하면 깔끔하게 제거가 되죠. 자, 할 줄 아시죠? 예. 그래요. 이미지에 가서 트림. 오케이. 그렇지. 내가 원하는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작업을 할 때도 깔끔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식물, 지구와 어떤 식물 아주 중요한,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얼마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식량 이런 걸 좀 못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컨트롤 N. 자, 식량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글쎄요, 글쎄요, 식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식물 월페이퍼. 자, 엔터. 어제 걸 기억을 합니다. 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기 컨트롤 A. 왜? F8번 1920에 1080짜리잖아. 맞다. 예, 모두 선택하면은 범위가 좀 커지면서 그 범위를 F8번 인포 창을 통해서 실제 크기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야. 자,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보여야 되는데 CC,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최근에는 친절하게 아트보드라는 화면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룹도 아닌 것이 저건 뭐야? 하시는 분들은 플래툰 이미지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에서 예전에 보셨던 것 같은 백그라운드 형태로 좀 바뀝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해요. 자, 이제 하얀 백지 안에다가 내가 작업해야 될 이미지들을 가져오는데, 자, 이미 저장이 돼 있는 이미지들이라고 한다면 컨트롤 O, 컨트롤 O를 통해서 여시는 게 좀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수를 선택한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문서 속에. 아니면 어떤 경우는 문서와 독립된 공간에 저 따로 방 좀 주세요. 이렇게 빈 공간에 딱 떨어뜨리시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빈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깔끔한 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미지를 작업하고자 하는 곳에 직접 넣게 되면은 가져와서 쓰인다는 스마트 오브젝트가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엔터를 꼭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이런 표시가 나타나고요. 요거는 조금 편집하는데 좀 제한이 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건 뭐야? 이거는 방금 전에 그냥 단독으로 열었던 건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건 요것만 필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옆에 있던 꼬마가 갑자기 오더니, 삼촌 이게 뭐야? 이거 그림 그리는 그림판이지? 일단 몰랐는데 얘가 포토샵 JPG에 그림을 그리는 거를 좀 처음 봤어요. 모르고 연필로 좀 크게 붓 크기니까 그래. 근데 너 삼촌 너 내가 하는 그림 건들면 안 된다. 근데 꼬마가 모르고 저장까지 눌러봤어요. 컨트롤 S. 꼬마가 어디서 단축키를 알았나? 컨트롤 S를 눌러봤습니다. 삼촌 저 가요. 자, 이게 그 얘한테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별다르게 좀 나와 있는 상태라 그런데 뭐 세이브를 해놓고 닫아놓고 아직은 큰 영향 주지 않네요.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편집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할 때 이거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스마트 오브젝트는 편집 자체가 바로 안 돼서,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이거는 레스토라이즈 레이어라는 걸 필히 해주셔야지 편집하는데 방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다음에 또 필요한 거 뭐야? 손그림. 레스토라이즈 하라는 거였죠. 손그림 찾아봤고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넣어봤습니다. 왠지 그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그림이 될 것 같죠? 자, 느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이브. 자, 그리고 기존에 열려 있는 애들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파일들은 좀 닫아 놓으시고요. 자, 너 오늘 처음 저장하는 거지? 예. 자, 컨트롤 S. 아까 이름 썼던 거는 임시로 뜨는 거예요. 컨트롤 S는 필수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저장하겠다. 파일 이름을 미리 쓰시는 거는 이름을 조금 뒤에 쓰는 수고를 좀 덜어주는 거고요.
자, 그냥 써도 되는데 꼭 저렇게 저런 장면을 했고, 저 배경은 하얗게 쓸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자연이라던가 이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해서 합성, 잘 오리는 것만큼 깔끔하게 대상을 남기는 것만큼 합성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없어요. 대부분. 자, 지금 손 위에 어떤 싹이 난 어떤 앞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라든가 그런 걸 뜻하는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 이미지를 무작정 쓰기엔 너무 아깝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만 가져다가 편집하면 어떨까? 너무 클 필요도 없어요. 범위를 지정해 보시고 현재 있는 레이어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본은 다시 맨날 가져오는 실수 안 할 겸해서 비약 카피,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J. 이 위치는 말씀드렸는데 레이어라는 메뉴에 New에 비약 카피에서 비약 카피는 현재 파일 안에서 위에 4번을 만들어주는 표시 안 나게 만들어놓은 친구죠. 요거 이 밑에 거는 잘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원본 위에 새로 생긴 여기에서 자기가 작업하고자 하는. 근데 손에 비해서 아까 제가 싹이 너무 크다고 했죠.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어떻게 조절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분들은 Show Transform Control 이걸 눌러갖고 줄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서 줄이는데 Shift 키를 누르는 건 일정 비율로 줄이는 건 잠깐만. 근데 어떤 분들은 Shift 키를 눌러도 Shift 키를 안 누르고도 깔끔하게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자, 제가 크기를 좀 줄여봤는데 이걸 좀 꺼보고 여기 보이는 게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자, 저는 컨트롤 T 현재 레이어 에디트 우리말로는 편집이죠. 여기 보면 자유 변형이라고 해서 컨트롤 T가 있어요. 자유롭게 네 맘대로 해봐. 근데 이제 이 자유 변형이란 뜻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모양을 뭐 찌그러뜨리거나 펼치거나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이 돌기 모양은 똑같이 나와요. 약간 회전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대로 Shift 키를 누르면서 줄일 수도 있고 일정 비율 Alt 키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Alt와 Shift 키를 누르면서 조금 작게 이렇게 맞출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최신 버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최신 버전이 아니겠지만 설정에 자유 변형이 기본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항목들도 있어요. 여기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제너럴 단축키 일반적인 단축키가 컨트롤 K인데 요 화면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요게 체크가 꺼져 있으면은 일정 비율을 유지를 해줘요. 근데 다른 편집 작업을 못해. 그래서 보통은 이걸 체크 꺼주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데 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Shift 키를 안 눌러도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 변형을 뜻하는 컨트롤 T. 가서 봐. 잠깐만. 내가 이거 찌그러뜨리려고 했는데 그런 찌그러지는 짐이 없이 일정 비율로 늘어나죠. 근데 이 작업은 나중에 다른 작업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기능 자체가 의외로 좀 필요 없는 옵션일 수도 있어요. 단축키를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자, 컨트롤 K. 이걸 기본으로 체크, 이전에 사용했던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 쓰겠다. 자, 이런 경우는 왜 이걸 준비해 놨냐면 물론 크기나 이런 걸 조절할 때 Shift 누르는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이 부분을 느리고 싶을 때 그 흔한 컨트롤 T 자유 변형을 쓰거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체크가 돼 있으면 이런 작업을 못 해. 이런 작업을. 이게 되게 유용한 작업일 수도 있는데 범위 딱 정해 놓고 왜요? 전체가 아니라 이만큼만.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컨트롤 T
어? 아까 이상했는데 내가 잡아준 거야. 어때? 괜찮아? 예,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 방금 이 장면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컨트롤 K. 그러니까 이 옵션을 꼭 누르라 꺼라 하는 건 뭐하지만 이 옵션을 체크를 하라는 뜻이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컨트롤 T. 일정 비율로는 잘 느려주는데 내가 원했던 위로 쭉 올리는 그 느낌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왜 안 되지? 예전에 됐었는데. 예전 버전이라는 게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수트라고 해서 CS6까지를 레거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뀐 기능이 있는데 예전 기능을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변형을 쉽게 하고자 하실 때는 이 툴들 세문서 만들 때 에러를 일단 막아주고요. 자유 변형을 여러분 원하는 느낌대로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이 친구를 쓰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원래는 위는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늘려갖고 뭐 세를 확장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셨죠? 셀렉트한 범위도 원하면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작업하려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한테 셀렉트의 기능을 일부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 해봤고, 자, 요 정도에 딱 담고 있으면 예쁘겠다. 봤고요. 자, 무브 툴. 자, 요번에는 네모난 선택 도구로 요만큼을 없애볼 텐데, 과연 이 손에 쥐고 있는 저 흙과 저 싹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자, 우선 방해가 되는 손을 감춰 주시고요. 현재 레이어에서 싹 부분을 이 도구들 중에서 한번 결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퀵 셀렉션. 자, 너무 크니까 작게 줄여보고 터치. 근데 이제 터치하는 힘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확대도 하면서. 자, 이게 뭐가 편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애매해 보이는 그런 개념인데, 자, 이게 크니까 또 옆에 것까지 먹고 들어가는 거구나. 자, 이게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자, 이렇게 놓고, 자, 이거는 밑에는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크기를 좀 크게 놓고, 후루룩 옆에 훑었고요. 여기도 후루룩. 오, 좋았어. 여기는 좀 작게. 얘랑 똑같은 색깔이면 못 써먹어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부분으로 얘가 좀 도와주긴 했는데 얘가 완벽한 도구는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꼭 협업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협업하기. 자, 뭐가 협업이냐면 이 친구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쓰는 경향이 있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적은 지역을 추가키를 누르지 말고 Shift 키를 제가 추천해 드렸죠. Shift 키를 누르면서 일단은 제가 요만큼 좀 가져갈게요. 그래, 그만. 그래. 잠깐 여기 잘리면 안 되니까 요만큼도 가져가고요. 저 지금 좀 이따가 외출해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작업하고 뒤에 와서 좀 작업하겠습니다. Shift를 지금 누르고 하고 있어요. 여기 파먹으면 안 되겠다. 오케이. 자, 어떻게 됐어? 이상은 없는데? 자, 여기 싹의 모양을 똑같이 여러분 원하면 이 싹을 딱 잘라서 여기까지 써먹을 수도 있어요. 안 예쁘면 Y자를 원하는데 이건 삼지참 모양이라. 됐니? 괜찮네요. 요거는 미리 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뺄 생각을 하지 말고 화면에 보이는 저 다른 배경들을 제거해 주는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자, 물론 조금이라도 깎여 갖고 없어지는 모양이 없게, 흙은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잎사귀가 일부가 잘려 보이면 좀 그러겠죠. 자, 전체 크기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 사물만큼 선택이 돼 있는데, 자, 이거 잠깐 집중. 현재 이만큼만 선택이 돼 있는데 나머지가 없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셀렉트라는 메뉴에 보시면 인버스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메뉴가.
단축키는 CSI, SCI, CSI. 자, inverse라는 건 반대를 뜻합니다. 반대.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 말고요, 저 말고, 저 아니에요, 저 말고 나머지 분들, 이런 개념을 띠고 있어요. 단축키가 있어서 의외로 많이 쓰고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inverse라는 개념을 알아두세요. 일단 지금은 CSI든 SCI든 이거 안 누르고 왔으니까 눌러볼게요. 자, 안쪽에 있던 애들이 영어 단어가 저기 독특해서 보여서 inverse, 영어 단어 버스 안에서 이런 뜻이 아니라 inverse. 예,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방귀 빡 끼면 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누구야? 누가 방귀 낀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누가 혼자 맛있는 거 사왔는데 먹고 타지. 왜 꼭 들고 버스 타는 분들이 있어요. 배고픈데 저녁 시간에. 인버스. 내가 아닌 딴 사람들. 내가 아닌 반대. 그러니까 반대를 뜻할 때는 인버스라는 저 메뉴, 가급적이면 저 단축키를 알아놓으세요. 자, 이제 왔으니까 나도 한번 단축키 써봐야지.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면서 I. 배경이 됐구나. 나머지가. 자, 딜리트를 누르면 제거가 딱 되면서 그래. 아이고, 알턴이 빠진 것처럼 빠졌는데, 야, 이건 언제 하지?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이 부분 좀 내가 없애줄게. 예, 이거 이제 작업을 한 방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툴들을 좀 도와가면서 이럴 때는 이런 녀석을 쓰기도 하고. 자, 단 저장을 가끔 하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했고요. 다음에 이제 뭐 하지? 야, 요거 너 편하게 다 제거 다 해놨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마술봉을 써서 없애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 내가 말해주니까 하는 거잖아. 수치가 너무 셌나 보다. 괜찮아. 컨트롤 Z. 이거 봐. 요거 대는 조금 보여야 된다는데 수치값이 너무 세서 그래. 마술봉의 수치값. 기본이 32 정도인데 30 정도 놓고 다시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D. 진짜 그만큼만 잡히잖아요. 그렇죠. 아기 손을 만지는데 원수 막 손 악수하면서 손 아프게 하듯이 꽥 쥐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건 고맙지. 나머지는 만약에 잘 안 먹힐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저기 네가 좀 청소 좀 부탁한다. 예,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들이 다 동원돼서 뒤에는요, 펜툴이라고 하는 애가 패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선택 작업을 상당히 또 돕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딜리트. 아주 좋아. 자, 이 짜투리 같은 게 이렇게 남으면 포토샵에서는 그 섬세하지 않은 작업을 가지고 녀석 대충 작업했구나. 실제 이제 깔끔한 결과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옆에 짜투리처럼 남으면 진짜 싫어합니다. 대충 작업한 걸 알아요. 보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자, 컨트롤 D 됐고, 여기는 뭐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라인이 안 예뻐서 좀 제가 가지를 좀 치겠습니다.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로 누르시면서 확대와 축소를 하시고, 요런 집중 작업을 할 때는 탭키를 눌러야 돼요. 그렇지. 확대해서 편하게 작업하는 거야. 이런 것 좀 건들기 애매한 묘한 부분이 꼭 남아요. 이것도 치기도 뭐하고. 자, 여기 짜투리들을 티끌 없이 깔끔하게 좀 오려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포토샵 작업은 깔끔하게 하던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 이거 너무 귀찮아. 1픽셀 정도 차이는, 1픽셀 정도의 차이는 조금 남겨놔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도저히 못 봐주겠어.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안 보여서 못한다는 거는 이거 대충 내가 좀 머리를 깎아줄게. 약간 새치진 것 같아서 컨트롤 D 봐볼게요. 뭐 나름 괜찮은데 누구도 돋보기를 켜고 여러분 결과물을 보진 않지만 나름 뭐 디자인 작업을 하는 분들은 그걸 좀 꼼꼼히 보려고 하는 성격들이 좀 있어요. 자, 아이고 더 해야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제가 몇몇 단축키를 이용해서 요걸 좀 쉽게 작업하는 비법을 좀 소개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꼼꼼히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휴 이거 대충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옆에가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안 한 것과 한 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거 어제 이런 꼼꼼한 작업을 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죠. 자, 일시 중지. 꼼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작업 중인 레이어 공간 중에 백그라운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비의 그런 느낌을 봐서 현재 색깔이 붉고 약간 노란 계통을 띠고 있으면 현재 백그라운드 위치에 어떠한 선택도 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선택도 하지 마시고 컨트롤 D. 현재 그 ip새 색깔과 반대가 되는 약간 차가운 계통의 색깔 이런 거 골라놓고 그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컬러인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 Alt 키를 누르면서 딜리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볼게요. 어떻게 괜찮니? 볼만한데요. 뭐 어색하진 않은데 요런 데가 너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치? 대충 해. 하지만 저는 메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보다는 조금 보기 좋은 개선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셀렉트 작업을 한참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과 만나게 되면은 열심히 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티끌이 남아갖고 이걸 하나하나 지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은 모양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사람 몸 동작이 막 다양한 것 같은 경우 안쪽 바깥쪽 들어가 다니면서 팔과 다리 그 틈새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틈을 하나하나 없애야 되는 그런 불편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어느 정도는 깔끔히는 따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외곽 티끌 제거 딥프린지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1픽셀 정도의 애매해 보이는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여서 일찍 퇴근할 수가 있어요. 자, 너무 강조했는지 매팅이 두자가 좀 들어갔네요. 매팅.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메뉴 위치 알아두시고요. 이 메뉴 느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딥프린지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딥프리를 하자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오케이? 딥프린지. 글쎄요. 느낌이 별론가요? 딥프린지 뭐 하자는 건지. 딥프린지야 이거. 자, 주인공은 이 식물이죠. 자, 자동으로 선택해서 얘가 딱 잡히죠.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잎이라고 하겠습니다. 립. 잎. 여기 와 있습니다. 자, 너 이거 다 하고 나와. 큰일 났다. 레이어 맨 밑에 메뉴 중에 매팅 거기 보면 딥프린지 점점점이 있어요. 딥프린지 기타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이 중에서도 얘는 좀 저는 가끔 써왔습니다. 자, 이걸 누르고 난 다음에 제가 기본으로는 1픽셀 정도 좀 들어가 있는데 뭐 1 이상 줘도 그렇게 표시는 많이 안 나지만 1픽셀 정도 놓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가서 뭔 일이 일어났지? 전과 후를 잠깐 비교해 드려볼까요? 전에는 컨트롤 Z 이랬는데 컨트롤 시프트 Z 너 다 끝났어? 예, 다 끝났어요. 깔끔히 땄는데 기타 뭐 이상한 부분 있으면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하다. 예,
이 색깔들이 약간 자연스럽게 경계 부분을 좀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 아니라면은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부분. 잠깐만, 이거는 어떡하지? 이거 깔끔하게 나왔었는데. 자, 원본 어디 있니? 원본은 밑에 있죠? 여기 부분에 아까 이상했던 데가 어디야? 잠깐만요. 아, 움직였군요. 제가 움직여서 그렇구나. 자, 뭐 일단은 뭐 보정을 좀 덜 하더라도 끝에 이 어색한 부분에 이 차이가 깔끔하게 없어진 거는 해소가 돼 버렸죠. 자, 그런 부분에 쓰시면 아주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작업하시다가 그 품질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뭐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필요에 의해서 만든 여러 느낌. 자, 포토샵이란 프로그램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창이 너무 복잡해서 작업하는데 불편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오른쪽의 패널은 레이어, 채널, 패스 이 세 가지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는 뜨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요, 저희 사무실이 너무 좁아요. 조금 작업 공간 좀 다르게 좀 바꿔주세요. 이런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그 화면상에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것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이 친구들. 그 다음에 불필요하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필요할 때 외에는 잘 안 쓰는 애들. 보통 이렇게 단체로 탭으로 돼 있는데 끌어다가 빈자리에 딱 놓으시게 되면 딱 필요한 애들만 보여서 내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애들을 빼고는 너 뭐니? 라이브러리, 어도비 클라우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정품 사용자를 위한 라이브러리, 즉 특정한 소스 저장 공간이에요. 특별한 일이 많습니다. 런, 어도비 CC에 혹시 포토샵 잘 모르면 우리한테 배워. 여러분 비싼 구독료를 내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저스먼트는 일부분을 좀 수정하는 데 쓰이는 건데 이 어저스먼트는 또 원래 또 다른 형태로도 쓸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면 내용을 좀 꺼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들끼리 어떤 조합을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자, 혹시 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여기 끼면 안 될까요? 그래, 일로 와. 아니면 저기 요 틈새 조금만 봐주세요. 그래. 근데 너무 크면 안 된다. 얘네는 필요 없디야. 작업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애들을 이렇게 줄여서 배치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니는 뭐니? 색상을 고르는 스와치스. 내가 정해진 색깔 중에 네가 쓰면 어떨까? 그라디언트 편집, 패턴. 이거는 무늬 같은 걸 만들어주는 애들입니다. 실제 작업할 때 저는 이런 좀 불편한 창들을 이쪽으로 좀 빼놓고 싶었어요. 닫아주시고요. 자, 포토샵에서는 이게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인데요. 여기 있는 뉴 워크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해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심플? 간단하게 어떤 편집하는 데 쓰는 그런 느낌? 여러분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조금 없어 보이니까 심플. 노트북? 난 노트북에서 작업할 때는 잡다한 거 싫더라.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심플이라고 하는 작업 공간 상에서 별도의 편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도 안 보이고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들 중에 일부는 여기 누르고 끝나는 부분 Shift, Ctrl G 그룹, 필요할 때는 보이게, 필요 없을 때는 안 보이게 관리하기가 훨씬 낫죠. 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거는 이 친구와 이 친구들끼리 뭔가 조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둘도 그룹을 주시는 게 좀 좋아요. 자, 레이어의 순서를 좀 바꿀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메뉴인데
우리말로는 뒤, 우리말로는 자음에서 이 앞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단축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이 키를 누르게 되면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요. 뒤. 앞에 있으면 눈에 띄게 보이지만 뒤가 있으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빨리 끝에 있는 애들이라 이 두 개의 괄호를 잘 신경 써주시고요. 이건 한 단계.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는 위아래 붙어 있죠.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맨 앞이나 맨 뒤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바로 그런 일이 나오겠네요. 자, 같이 켜놓고, 야, 얘는 왜 중간에 꼈다냐? 얘를 앞으로 좀 보내줘봐. 예. 자, 필요하다면 그룹.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뭐 손과 입이라고 할까요? 손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느낌 나왔죠? 느낌 나왔고, 자, 손도 보고 있는데 왠지 우리 뭐 디프린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럴 때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데 디프린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포토샵을 처음 작업하시는 초보 디자인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낯선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개를 불필요하게 열면 안 되겠지만 제가 작업하려고 하는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작업하는 이 파일을 이렇게 뜯어내듯이 해서 개별적으로 옆에 있는 화면, 모니터 두 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옮겨놓고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지 필요하다면 최대창에 맞춰주면 다른 애들이 또 안 보이고 상당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이게 중간 크기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분명히 이렇게 따로 어디서 막 독방을 하나 얻은 것처럼 보일 때는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뷰 메뉴에 가셔가지고 보기라는 메뉴죠. 윈도우 옆에도 있고요. 뷰 메뉴 옆에 있는 어레인지에서 모든 거를 탭에 보여줘라 이런 걸 눌러주시게 되면 초기화돼서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거 보여드렸으니까 딱 필요한 창만 잠깐 눌러는 안 보이게 좀 해봐야 되겠네요. 컨트롤 R 보겠습니다. 뷰 메뉴에도 뷰 메뉴 옆에 이제 윈도우에 보면 어레인지라고 해서 창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걸 좀 분할해서 보고자 할 때도 가끔 이러한 메뉴를 또 써서 필요하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 보실까요? 이건 두 개를 이 그림처럼 비교해 놓고 본다. 이거는 수평으로 비교해 놓고 본다. 제가 이걸 눌러볼게요. 더 많은 거는 이런 걸 누르셔도 되는데 활성화된 것만 제가 눌러볼게요. 야, 지구야. 너 이렇게 좀 빌려줘봐. 이사 오기도 좋고요. 야, 내가 보내면 너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지금은 언두 해볼게요. 언두. 야, 내가 보냈으면 너도 이사 와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너 우리 동네로 이사 와라. 이런 복합적인 작업을 할 때 화면 두 개를 띄워놓고 작업하는 분들 많습니다. 윈도우에 오렌지가 아니에요. 어레인지. 이런 거 한번 여러 개를 열어놓고 띄워서 전체적으로 애들을 본다거나 할 때 많이 쓰이는 거니까 뭐 다른 애 한 명 또 데려와 볼까요? 많이 가져오는 건 좋진 않아요. 자, 또 뭐가 있었나? 지난번에 했던 아이고 뒤죽박죽 돼 있다. 야, 오렌지인지 어레인지인지 창들 좀 어떻게 정리 한번 해봐. 3개까지 4개까지 6개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관련 있는 애가 활성화가 돼요. 자, 이렇게 배열해 준다. 어때요? 느낌 나오지 않아요? 왠지 좀 뭐 잘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지만 필요한 애들을 복사하기도 쉽고 움직이기도 쉬운 그런 형태로 쓰실 수가 있겠죠. 이거 누를 때마다 레이어가 다르게 나타나요. 오른쪽에 보시면 느낌 나올 거예요. 저도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야, 너는 원본이야. 결과물이란 말이야.
하지만 저도 주세요. 자, 이렇게 받아봐. 오, 어때? 아버지 유산을 잘 받으니까 만족들 하나? 우리 아들들아, 딸들아,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복합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편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편에는 글씨를 저작권법에 안 걸리는 그런 서체들을 이용해서 타이포그라피를 표현하는 방법 보여드리고요. 배경이 너무 허하죠? 합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 대기, 이상하면 마스크를 이용한 합성하기,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다음 편에 자세히 소개를 하겠습니다.